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리액트의 주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빠른 업데이트랑 컴포넌트의 사용입니다. 자, 그러면 빠른 업데이트라는 뭐냐면 리액트는 이제 화면을 업데이트하는데 되게 부분적으로도 업데이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방식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방식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좀 더 빠르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컴포넌트라는 건 뭐냐면 이 app.js라는 건 있죠. 나중에 뭐 index.js도 있을 거고 이런 것처럼요. 그다음 뭐 main.js도 있을 거고 뭐 header.js도 있을 텐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컴포넌트, 즉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각. 이런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페이지를 완성한다. 그런 게 이제 리액트의 컴포넌트인데 이 컴포넌트들을 조합을 해서 좀 더 큰 화면을 만들 수 있고 한번 만든 컴포넌트는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 있죠. 우리가 만약에 app.js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처럼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이런 식으로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함수 호출하듯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그 펑션 앱 만들고 나중에 앱 이런 식으로 호출했었죠. 기억나세요? 이거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컴포넌트를 부르면 여기에 우리 div. 안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사용하기가 되게 편리하다. 이거 두 번 쓰면은 두 번 나오겠죠. 그래서 재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다음 코드를 정리하기도 편하고 왜냐 이렇게 쪼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안녕 하나 만들고 안녕2라는 걸 만들고 싶으면 app.js, app2.js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쪼개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코드를 정리하고 유지 보수하기도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리액트는 이제 웹사이트나 앱을 만들 때 도와주는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입니다. 화면을 좀 더 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그런 도와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리액트의 특징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리액트를 사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들 건데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태랑 두 번째는 이제 생명주기. 자, 지금 같은 요런 펑션,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훅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리액트를 사실 원형으로 쓰면은 클래스형 컴포넌트가 있어요.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리액트 클래스 컴포넌트 와 함수형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 쉬실 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리액트를 쓰는 방법인데 하나는 이렇게 클래스 형태로 이거 우리가 똑같이 앱 만드는 건데 이렇게 보면 좀 편하겠죠? 자, 여기서는 클래스를 쓰고 있고 여기서는 함수 형태 이거는 어려운 문법이라 써서 이렇게도 지금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콘스트를 만드나 펑션으로 만드나 둘 다 함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약간 순수 리액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 리액트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훅이라는 거를 써서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훅은 뭐냐 이런 리액트의 상태와 생명주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들을 얘기합니다. 함수 컴포넌트는 이전에는 뭐 상태나 뭐 생명주기를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리액트 생명주기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이 이게 궁금하겠죠? 생명주기가 대체 뭔데? 생명주기란 뭐냐면요. 이런 컴포넌트가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업데이트 되고 언제 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가 처음 화면 나타났을 때 특정 작업을
뭐 할 수 있는 거를 뭐 컴포넌트, did, mount 이런 거 있는데 되게 뭔가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생명주기 이미지가 아마 있을 텐데, 이런 거. 이거 생성될 때 어떤 함수들이 쓰이고 하는지. 이거 복잡하죠? 이런 거. 이렇게. 원래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형으로 쓰면은 뭔가 이런 작업들 하기가 좀 복잡하거든요. 이제 뭐 언제 생성이 돼야 되고, 언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언제 사라져야 되는 것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component, did, mount, 아니면 이런 거, update, amount, 이런 거. 근데 그거를 훅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아직은 이 말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훅을 쓰고서 이제 조금 리액트가 눈에 익는다 하면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아 이래서 훅을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뭐 회사마다 이건 또 달라요. 그냥 클래스형 리액트를 쓰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함수형 컴포넌트를 쓰는 회사도 있고 그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훅을 쓴 버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주기까지는 알았는데 이제 상태는요. 컴포넌트가 기억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숫자를 샌다던가 그런 컴포넌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은 이제 훅 중 하나인 use state 같은 거를 통해서 상태값을 뭐 저장하고 다시 쓰고 업데이트하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거죠.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리액트를 공부하실 때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과는 차원이 아마 다를 겁니다.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웬만하면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리액트는 외우는 게 편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냥 계속 이 구조를 반복해서 쓰세요. 그리고 그걸 외우세요. 그럼 여러분도 리액트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장 먼저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일단 리액트는 이 정도만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건데 제일 첫 번째로 use state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훅에 있는 그런 함수 중에 하나인데 use state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포넌트에서 어떤 상태값을 관리하기 위한 훅 중 하나고요. 함수형 컴포넌트는 원래 이전에는 이제 상태 관리를 할 수 없었는데 use state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도 이런 상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쓰는 방법부터 알아야겠죠? 맨 처음에 import 하고 react 한 다음에 중괄호 use state 라고 한 다음에 from reac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 리액트에 있는 기능 중에서 use state 쓰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first 이제 간단한 예제 한번 볼게요. num 하고 set num 다음 use state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num이랑 set num은 뭐냐? 자, 이제 num이라는 거를 use state라는 걸 통해서 상태값을 관리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요 초기값을 써줍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num은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리턴 값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문법 중에 왜 우리가 아는 문법은 HTML 문법 있죠? 근데 리액트에서는 JSX란 문법을 씁니다. JSX 이게 뭐냐면요 JSX는
자바스크립트랑 HTML이랑 약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문법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고, JSS 문법 중 큰 특징 하나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에밋이 안 돼 있네요. 그럼 우선 이따 하도록 하고, 자, 요것도 써주셔야 됩니다. 가로 안에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활성화가 안 될까요? 리턴. 자, 됐죠? 자, 태그가 2개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큰 걸로 하나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제 가로 여러 개 쓸 때는 이렇게 가로 안에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태그를 2개 썼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문법 오류가 됩니다. 무조건 2개 이상이다 하면은 큰 걸로 하나 감싸 주셔야 돼요. 근데 나는 나 태그 하나만 쓸 거다 하면은 굳이 안 감싸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가로도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2개 이상이 되면은 가로로 감싸 준 다음에 큰 태그로 한번 감싸야 된다. 이 정도로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넘버의 값을 볼게요. 저 값을 증가를 시킬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콘스트가 이제 변수 선언할 때 그 앞에 쓴 타입이었죠. 변수 선언하고 가져오는 방법은 요겁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중괄호 하고 안에 num이라는 변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br 태그 하나 쓰고, 버튼. br 태그가 요거였나? 요거네, 요거. 자, 이렇게 쓰고 버튼에 이제 증가라고 할게요. 증가. 자, 우선 이렇게까지 하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증가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값도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0이라고 돼 있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총의 값을 10이라고 했으면 여기서도 10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걸 원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그냥 흔히 말해서 A는 10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거나 똑같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num으로 했을 뿐이고, 그 다음 이 앞에를 이제 const라고 했을 뿐이고, 어렵게 보지 말고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set num은 뭐냐? 바뀐 값을 얘기합니다. 바뀐 값. 자, 그럼 바뀐 값 얘는 대체 어떻게 쓰냐? 잘 보세요.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onClick. 자, 클릭을 하면 뭐 그런 거죠.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on btn increase 죠. 그다음 클릭 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함수를 만들 때 앱 밖에다 만드시면 안 되고 이 안에다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const 한 다음에 여러분이 펑션으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제 어로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간단하게만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함수를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거랑 아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만드나 이렇게 만드나 똑같다는 거. 근데 이것도 좀 공부해 오시면 좋습니다. 뭐 우리 일단 하긴 할 거지만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거 정리.
우선 use state를 쓰기 위해서 import를 했죠. import를 한 다음에 이제 number라는 변수 이제 값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값은 이제 제로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상태 값을 use state가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return에는 지금 요거 두 개 쓴 이유가 이제 태그가 여러 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안쪽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가로 써주고 큰 걸로 하나 감싸줬어요. 이렇게. 물론 div 해도 되고 안에 아무것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밖에 쓰는 건요. 근데 이걸 안 감싸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오류가 난다. 이거는 문법 오류입니다. 문법 오류. 그래서 꼭 감싸줘야 되고 이런 문법을 이제 HTML을 안 합니다. 이거는 HTML이 아니에요. JSX입니다. JSX 문법은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딱 아시면 돼요. 오늘은. 그래 나서 여기에서 선언한 이 넘은 이렇게 가져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0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초기값을 0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버튼 하나 만들었죠? 버튼 클릭하면은 이제 증가를 시킬 거예요. 어떤 값을 증가한다? 이 값 증가시킬 겁니다. 이 값. 근데 아직 한 번 하지 말고 이제 요거부터 해볼 건데 함수를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봤던 그런 형태는 이거였어요. 이거 함수 펑션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였는데 이제 어로 펑션이라고 해서 이런 문법도 가능하다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콘솔 로그 해가지고 버튼 클릭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인 문법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요 export default app이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이 이제 컴포넌트 단위로 쓰면은 무조건 export를 해줘야 돼요. 내보내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컴포넌트 내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export를 안 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이거 못 씁니다. 안 돼요. 자, 오류 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앱이라는 게 was not found 없다 라고 하고 있죠. 못 찾습니다. 그래서 앱은 한번 익스포트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아예 밑에 쓰기 귀찮다 하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앞에 나는 이거를 만들고 미리 써도 됩니다. 미리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따로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꼭 이거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시는 게 좀, 자, 이거 항상 이제 만약에 제 화면이랑 여러분 화면이랑 다르잖아요. 이게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왜 안 되지 하지 말고 요거 있는지부터. 이게 저장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저장하면은 없어져요. 컨트롤 S가 저장입니다. 자, 이제 이 증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버튼 클릭됨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 말은 어디서 볼 수 있냐? 자, F12 눌러볼게요. 우선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그걸 언제부터 멈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자, 처음에 임포트 한 거는 얘 use state라는 훅을 쓰기 위해서 임포트 했고요. 뭐 기본이죠. 그리고 앞에 export default가 붙은 이유는 원래 컴포넌트형으로 쓰려면은 한번 꼭 내보내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앱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export default를 마지막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미리 한번 선언하고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유예요. 둘 중 하나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const num이랑 set num이 있죠. set num은 아직 사용은 안 했는데 나중에 상태값을 바꿀 때 이 set num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거고요. num이라는 거는 use state로 이제 상태값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초기값은 0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0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 리턴 부분을 가볼게요. 리턴에서 JSX 문법에서는
이제 태그가 2개 이상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가로로 감싸시고 그다음 큰 태그로 하나를 감싸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안에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num을 쓰는 방법은 중괄호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요. 비열 태그는 우리 배웠으니까 버튼 태그도 마찬가지고 버튼에서 on클릭 붙인 건 속성이죠. 이 속성 중에서 클릭했을 때 이런 함수가 실행되겠다 했는데 함수는 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펑션에서 이렇게 쓰는 거랑 아니면 어려운 문법을 쓰던 거랑 뭐 비슷해요. 대충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요거 클릭한 순간 이 함수가 실행되겠죠? 이 함수가 실행되면은 콘솔 로그가 찍힙니다. 자, 그리고 콘솔 로그는 여러분 F12 누르시면 원래 우리가 엘리먼트 쓰면 봤는데 그 옆에 콘솔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콘솔입니다. 증가 버튼 누르면 이렇게 버튼 클릭됨이 나오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